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21일 새벽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돈봉투 사건. 과거에 이영렬 지검장과 안택은 검찰국장 사이에 있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돈봉투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국회 예결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예결위에서 얘기한 것의 근거가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소위에서 심재철 검찰국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간의 그 돈봉투 문제, 아마 뭔가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돈봉투 문제가 논란이 됐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11월 12일이죠. 돈봉투 문제로 논란을 벌였는데, 거기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딱 잘라서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다, 이런 게 그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10월 14일이죠. 이날이 어떤 날이냐면, 왜 한동훈 검사장이 그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그 근무를 했었죠.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좌천이 돼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 있었는데, 그날은 너 왜 용인분원에 있어? 진천 본원으로 가. 이렇게 인사발령, 원포인트 인사발령이 난 날입니다. 또 한 번의 좌천을 당하는 그런 날이었죠. 근데 그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그 용인분원을 찾았는데, 그때 2021년 신임검사 역량평가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일선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 사람들하고 오찬을 하려고 계획에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찬이 취소되고요. 그러고 나서 대신 면접위원이 2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경력금 조로 50만 원씩 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줬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제 신임검사 그 면접위, 검사 역량평가 면접위원이면 면접비라는 걸 줍니다. 이 면접비와 별개로 거기에 보면 금일봉 이렇게 돼 있고, 심재철 수사활동 지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활동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50만 원씩 20명, 그래서 1000만 원을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뭐냐? 왜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소위에서 심재철 검찰국장과 국민의힘 의원 간에 설전이 있었고, 그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그 속기록에 보면 심재철 검찰국장이 돈 봉투를 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주었다고는 안 하고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집행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그 속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딱 잘라서 잡아뗍니다. 뭐라고 했냐면 예결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질문을 한 건데, 유상범 의원이 아니 그 심재철 검찰국장이 얘기했는데 특수활동비라고는 하는데 여하튼 그걸 집행했습니까? 돈봉투를 나눠줬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영렬 돈봉투 만탄 사건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지급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심재철 검찰국장이 인정했고 속기록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런 혐의를 두는 것 자체가 도발적이고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또 오히려 역공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자꾸 속기록 얘기를 하니까 저도 지금 속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제가 됐던 게, 아니 돈봉투를 나눠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집행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차이가, 돈봉투를 나눠준 거와 집행했다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추미애 장관이 역공을 펼칩니다. 근거 없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사실이었다. 근거 없는 것은 추미애 장관의 부인하는 예결의 답변, 이게 근거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속기록에도 엄연히 나와 있는데 뭐 질문이 모욕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첫 번째로, 자, 그동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 특수활동비, 특활비를 주머니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50억 원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른다는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그런데
그 50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물론 검증을 해봐야 되지만 그 50억 원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수활동비, 올해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가 6억 2,500만 원, 검찰은 94억 원인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아마 이제 각 그 지검의, 그러니까 뭐 수사를 어떤 걸 하느냐 뭐 이런 거하고 관련 없이 지검의 검사들 뭐 이런 거 그냥 그 일정 비율로 해서 내려보내고요. 그 다음에 수사라는 게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수사 및 정보활동에 쓰는 건데 예측이 안 되니까 수사를 그 해에 많이 한 곳에 많이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정기 지원이 있고 수시 지원이 있습니다. 아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쌈짓돈처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수시 지원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시 지원은 수사활동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올해 대전지검에서 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보고서를 조작한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합니다, 지금. 그런데 이 수사가 대전지검에서 맡을 것인지 아닌지를 올해 초에나 아니면 작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대전지검에는 평상시에 내려보내던 수사활동비 정도, 특수활동비 정도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해처럼 이제 이 뭐 100여 명 정도의 그 수사팀을 동원해서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검사와 수사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죠. 그랬다는데, 그러면 거기에 수사활동비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거를 이제 수시활동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수시지원금으로. 이건데 이거를 다 쌈짓돈처럼 했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은 단정하고 조사에 들어간 건데, 자, 그러면 정작 쌈짓돈처럼 쓴 사람은 법무부가 아니냐. 심재철 검찰국장이 그런 식으로 50만 원씩 돈 봉투 돌렸다면 그게 쌈짓돈처럼 쓴 거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면접위원으로 아마 참석했으니까 면접비를 별도로 받았을 텐데 심재철 수사활동 지원? 아니, 밥 먹자고 했다가 밥 먹는 거 취소하고 돈 봉투 50만 원씩 준 게 왜 수사활동 지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틀림없이 문제가 된다. 자, 과연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뭐 여야 법사위원들이 검증한다고 현장에 나갔는데 여당 의원들은 윤석열 총장 것만 보고 야당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것만 봐서 둘이 똑같은 걸 봤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얘기가 어긋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돈봉투 사건은 이렇게 사실로 확인됐다. 이거는 쌈짓돈처럼 사용한 게 사실로 확인된 것이죠.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지금 쌈짓돈 50억 원이라고 추미애 장관이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정말 쌈짓돈처럼 사용한 건지, 아니면 대검에서는 수시지원금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수시지원금이 뭐 50몇 억이 됐든 뭐 90몇 억이 됐든 그거는 여튼 특수활동비로 쓴 겁니다. 목적에 맞게 쓴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검에 수사가 지금 뭐 큰 수사가 하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돈을 더 줘야죠. 특수활동비는 그런 데 주라고 생긴 돈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지침이라는 게 있냐면, 자, 국가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필요한 경비,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정의가 돼 있습니다. 기재부의 그 사용 지침에 보면. 그러니까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정보활동이 많이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내는 특수활동비가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에는 얼마나 수사가 많았습니까? 조국 사태 수사, 그 다음에 울산지검, 울산지검이 아니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수사, 뭐 이런 것들, 유재수 감찰 무마는 동부지검에서 했군요. 그렇기 때문에 동부지검, 중앙지검 이런 데에 정기적인 그 수사활동비 이외에 수시 지원비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많이 줄었죠. 왜냐면 올해는 옵티머스 이런 것이 있긴 했습니다. 근데 옵티머스 수사를 확 축소해서 조사부에다 맡겼지 않습니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러니까 올해 중앙지검은 큰 수사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사활동비, 수시지원금이 많이 줄었겠죠. 대신 아마도 동부지검의 추미애 장관 아들, 동부지검에서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임 자산운용, 남부지검에서 수사했고요. 그러니까 서울 동부지검과 남부지검 이 경우에는 올해 아마 평상시보다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특수활동비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수시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나눠 먹으면 수사 많이 하는 직업은 맨날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고민하게 됩니다. 수사관들 밥 먹을 돈도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정이라는 게 뭐냐? 특수활동비 공정한 배분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해주는 게 공정한 거죠, 진정으로. 그냥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n분의 1로 나눠주면 어느 직업은 수사활동비가 남아서 고민이고, 어느 직업은 모자라서 맨날 그거 충당한다고 어느 검사는 개인 돈 갖다 쓴다고 하더군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당연히 특수활동비는 정기적으로 주는 거 외에 수시지원금이 더 많아야 된다고 보고, 정확하게 따지면 전체를 다 수시지원금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사를 많이 하는 곳에 특수활동비를 많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다. 그런데 심재철 검찰국장이 쓰는 돈은, 자, 이게 과연 기밀 유지를 위한 정보 및 사건 수사 또는 그에 준하는 활동이냐? 아니죠. 이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준 이 50만 원씩의 돈 봉투는요, 그냥 격려금입니다. 금일봉이라고 써있는 격려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특수활동비 사용 지침에 위반된 것이다. 이렇게 따지면 이거야말로 국고손실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미 야당 측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로 드러났으니까 국고손실죄로 심재철 검찰국장은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국회 예결위에 가서 계속 거짓말 논쟁을 벌이고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역공을 벌인 이런 문제, 이런 적반하장식 답변, 이거는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적반하장식 답변에 대한 국민적 비난, 이것도 반드시 집중돼야 한다. 추미애 장관은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이걸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단정을 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일으킨 사건,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은 증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증거라고 제시한 것이 2월 13일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부산 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나온 대화인데, 그 대화 녹취록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녹취록은요, 계속해서 이동재 기자는 취재를 하려고 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그거를 그거 나 관심 없어 라고 한 거구나. 이게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외에 이거는 증거도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 증거를 갖다가 수사심의위원회에다가 제공하니까 수사심의위원들이 15명 중에 11명이 야, 그거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얘기까지 해놨는데, 그런데 국회에서 많은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지금 이 수사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데, 무슨 진척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 그럼 진척이 되고 있든 있지 않든 간에 본인이 국회에 나가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증거가 있다고. 그럼 증거를 단 하나만이라도 가져와서 과연 뭐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 여하튼 적어도 그 당시에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고 지금 현재도 증거가 하나도 없다. 거짓말이죠, 그러면. 그런데 이 심재철 돈봉투 사건에 관해서도 또 국회에 가서 명확히 심재철 국장이 얘기한 속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우겼다. 이런 부분, 이걸 법률적으로 단죄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으로 또는 언론사에서 이런 부당한 문제에 관해서 국무위원이라는 사람이 국회 예결위에 가서 계속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는 부분에 관한 비판, 집중적인 비판은 있어야 하겠다. 그런데 그런 비판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만 있고 대부분 상당수의 언론에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슬픈 언론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나마 유튜브 같은 데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다. 요새 언론 매체의 여러 가지 전달 기법이 다양화된 것이 그나마 우리한테 고무적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제도권 언론만 있으면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또는 보도 비판하는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수준이다, 거의. 이런 상황이 참 암담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